네, 전국에 계신 경마 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4년 7월 13일 1호 경마 최종분석 시즌2 썰전 방송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고 있는 조생조사 박종형, 조교로 죽고 조교로 산다. 물론 뭐 제가 예상가 경력이 한 15년 정도 좀 되다 보니까 조교에 완전히 뭐 조교에 올인하는 그런 예상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편성이라든가 혈통이라든가 하지만은 조교를 분명히 제가 새벽 조교를 근간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생조사 타이틀을 붙이고 있고요. 옆에 계신 분은 마판 최강의 정보통. 역시 그 제가 예상가 시절 데뷔할 무렵에 같이 데뷔를 했고요. 그때부터 이제 같은 경마필 소속 예상지에 속해 있으면서 같이 또 한솥밥을 먹기도 했었고요. 그때 이제 당시 역시 기자로 또 활동을 하시면서 지금 그 형성이 된 20기 트로이카, 20기 기수들을 그때는 이제 꼬마들이라고 그랬죠. 20기 기수들이 거의 신인이었습니다. 그 신인 시절에 그 인트로라고 그럴까요? 인프라. 고바닥의 인프라 고바닥의 어떤 그 과정을 차곡차곡 다져놓으면서 지금 이제 주역이 된 20기 기수들의 어떤 그 간다 안 간다 이런 정보가 아니고 내용 있는 승부라는 한때 그 슬로건을 달고서 예상을 하셨었는데 역시 이제 그런 내용들을 근간으로 해서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경험을 한 마판 최강의 정보통 자칭 국가대표 경마꾼 임승진 의원이 함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래간만에 또 처음 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 소개를 좀 간략하게 해드렸고요. 자, 또 이런 경마 부산 6개 또 정확하게 16개 경주가 펼쳐집니다. 서울 10개 경주에 대해서 또 해설 방송에 바로 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딱 하루에 한 경주 선정을 하고 있는 메인 승부처는 임승진 의원이 3경주, 박정혁이가 6경주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1경주부터 함께 하겠습니다. 저희 그 최종 분석 시즌2 방송은 썰전이라고 해서요. 정형된 틀에 의해서 움직이질 않습니다. 보통 이제 최종 분석 시즌1 같은 경우에 추천만 한 마리씩만 추천을 드리고 메인 승부처는 하나.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거의 그 대부분의 방송들이 이제 추천만 한 마리씩 이렇게 추천을 드리는 것이 의례화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서 저희들은 또 그 최종 분석 시즌 2에서는 조금 다른 색다른 그런 재미를 드리기 위해서 역시 썰전이라고 하는 의제하에 각 경주마다 주제를 달고서 거기에 대한 토론부터 시작을 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자, 1경주 1200m 국내산 6군 안발 경주인데 이번 경주는 1번마 스윙캣을 믿어도 될 것인가가 명제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1번마 스윙캣에 대해서는 뭐 이 자리에서 언급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데뷔전에서 꼴등이지만 이번에는 전혀 틀린 모습 보일 것이다. 데뷔전 때는 아예 조교도 안 했고 그러면서 체중도 10몇 킬로가 불었고 그러한 절전인데 반해서 데뷔전 때는 제대로 조교하고 나오고 불었던 체중까지도 다이어트 쫙 하고 나올 것이다. 믿어라 했던 마필이 1번 스윙캣인데 조금 실망스러웠습니다. 시원하게 갖다 꽂아낼 줄 알았는데 막판에 페이스가 좀 빨라지니까 걸음이 좀 무뎌지더라고요. 물론 이번에는 전보다 좀 나았긴 하겠죠. 하지만 지난번에 실망한 모습을 기억한다면 충마로는 조금 놓기가 좀 곤란하다 이런 판단이고, 뭐 대안적으로 6번 드림마이의 어떤 그 시네마, 그리고 지난 5월달 공백 갖고 나와서 실전 2번을 치르면서 지금 컨디션을 끌어올린 9번 비도버 챔프가 눈에 띄는데, 9번마 비도버 챔프가 사실 뭐 체구도 작고 큰 걸음 있는 말은 아닙니다만은 방금 제가 언급을 드렸듯 공백 이후에 2번의 경주를 통해서 컨디션을 이제 완전히 제대로 끌어올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9번마 비도버 챔프의 선정 가능성을 조금 더 높이 좀 보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스윙캣은 지금 현장 상황 봐서 자를까까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난번에도 사실
강하게 보지를 않았던 상황이에요. 원쿨 타임을 놓고 갔는데 뭐 스마트라든가 복도머리, 뭐 킬라로스 이런 말들 추천을 드렸는데 3, 4, 5착을 나란히 했는데 스윙캣이 이제 가다가 완전히 섰는데 뭐 워낙에 초반부터 강하게 몰아붙여가지고 좀 벌려놓은 거리 그것 때문에 이겼는데 상대마들이 이번에는 그걸 허락치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지금 6번 드림아이라든가 9번 비도버 챔프가 바로 그걸 허락치 않을 마필들이고 역시 9번 비도버 챔프가 직전 대비 상당히 현저한 그 호전세 그리고 드림아이라는 마필이 또 데뷔전 치르는데 이 지니스 딜라이트의 자마인데요. 역시 상당히 싹수 있는 걸음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6번, 9번의 압박을 이겨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고요. 여기서 또 한 마디 말씀을 드리면 5번 원무호 찬스입니다. 이것도 좀 많이 호전이 된 모습이라서 그래서 스윙캣을 제외를 할까 좀 고민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종혁이 추천마도요. 9번 비도버 챔프고 충마에 대한 고민은 조금 더 해볼게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7월 13일 1호 경마 이경주입니다. 1000m 그랍 4군 9마리가 출전합니다. 이게 지금 진짜 짱짱한 신의 말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2번 당대대물, 4번 켄터키 삭스, 7번 레츠골론, 8번 행복이다. 아마 지금 9월달, 10월달 가을철까지 아마 신마들이 좋은 말들이 지금 많이 들어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신의 마들 아마 조심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또 여름에 더위 지나고서 가을에 본격적으로 아마 좋은 말들이 많이 데뷔를 할 거예요. 지금도 신의 마들 굉장히 능력 있어 보이는 말들이 많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러니까 시네마 쪽에 가장 관심이 가는 말은 36조 말입니다. 3번 말 슈퍼서프인데요. 최근에 36조가 조금 많이 망가졌죠. 예전에 동반의 강자를 필두로 할 때는 그야말로 36조가 아주 탑의 위치까지 올라갔었던 그런 해가 있었는데 동반의 강자가 은퇴가 되고 그러면서 나머지 말들도 다 사거리가 타고 그래서 마방이 좀 어수선한 분위기인데 김현선 조교사가 좀 신경을 많이 쓴 모양이에요. 아까 제가 토요경마 때도 국산 시네마비를 관심마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지금 이번 슈퍼서프 주행검사 내용도 탁월합니다. 앞에 가서 이긴 게 아니고 따라가서 이겼다는 점에 대해서 상당한 점수를 줄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일단 시네마 쪽에는 3번 슈퍼서프를 말씀을 드리고 자, 기존마 쪽으로는 이번 말 레츠고론 데뷔전 때는 1300이었습니다. 데뷔전 1300 의미가 없는 레이스라고 보고 이번에는 1000m로 거리가 줄었고 또 직전 대비 힘까지 부쩍 차면서 확연하게 올라온 상태와 개량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뛰었던 말로는 7번 레츠고론을 두 마리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요 경주가 굉장히 좀 편성이 강하다라고 보는 게 당대대물, 켄터키 삭스, 레츠골론, 행복의 나라 이 네 마리가 굉장히 세 보이기 때문이었는데 여기 또 다른 마피를 또 한두를 소개를 해주셨네요. 슈퍼서프까지. 박종혁이 추천만은 2번 당대대물입니다. 2번, 4번, 7번, 8번 워낙에 세게 본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 중에서도 가장 안쪽에 위치해 있고요. 주폭 자체가 굉장히 크고요. 데뷔전을 위한 준비도 잘 돼 있고 주행심사 기록도 가장 좋습니다. 이런 이유로 해서 이번과 당대덱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7월 13일 1호 경마 3경주입니다. 1200m 국내산옥은 10마리가 출전합니다. 승군전에 10번 마하나임이 그죠? 또 승군전을 치르고 있는 5번 퀸웨이가 인기를 끌고 있는 편성인데 승군마들이 강하죠? 승군마들이 강한 그런 편성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요경마 메인 승부처로 이번 3경주를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토요경마하고 비슷한 패턴입니다. 충마에 대한 믿음, 토요경마 때는 구조의 심신지뢰를 놓고 때리는 메인 승부였다면 일요경마는 20조의 마하나임이라는 신의 기대주를 놓고 때리는 승부예요. 데뷔전 때도 물론 편성이 약했죠. 이게 봐야 뭐 카튼 프린스 지난주에 나와서 2등도 못했던 카튼 프린스 이긴 거라서 뭐 약한 편성에서 이긴 거긴 합니다만은 워낙에 뛰어난 잠재력을 보이더라고요. 한번 뛰고 나더니 더욱더
뭐 칼칼해지고 좋아진 모습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는 10번 마하나임은 뭐 또 온다라는 강력한 믿음이 있고요. 여기 삼경주를 제가 메인으로 들어가는 이유는 그야말로 배당판에 바람만 잡고 사라질 불안한 인기마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너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된다라는 믿음. 안 온다는 믿음. 안 된다. 택도 없다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고 또 그러한 와중에 때려붙일 놈 없나 좀 조사를 해봤더니 딱 걸린 애가 또 나타나고 있어요. 그동안에 조시하락으로 좀 못 뛰었는데 이번 새벽저그 때 제대로 올라왔다. 그리고 또 제대로 져줘줄 등짝까지 교체를 하고 나오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뭐 사실상 한 방으로 때리는 승부처고 뭐 기타 나머지 말 중에서 뭐 배당 나오는 애들 한 2마리 정도 살짝 걸쳐가면서요 삼경주를 이렇게 뭐 메인 승부처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마하나임은 제가 이제 데뷔전에서 진짜 많이 뛸 말이니까 이것이 데뷔전부터 한번 강하게 놓고 살아. 그래서 뭐 중간에 한번 감췄던 기억이 있는데 그게 마하나임이고 역시 승군전에서도 인정을 하는데 후차권에서 인기마들이 불안하다. 그리고 한두 임 의원님 표현대로 하면 조질말이 하나 있다. 한번 때려 부숴버릴 제대로 갖다 때려 붙여줄 갖다 부숴버릴 말이 있다. 하나 있다. 네, 그런 좀 표현이 가능한 그런 경주다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 말이 혹시 9번 막 빅밴드 아닙니까? 제가 이 보는 마필인데 유승환 기수가 좀 글쎄요 덜 탄 건지 안 탄 건지 못 탄 건지 모르겠는데 말의 능력을 끌어내질 못했고요. 신영철 기수가 이제 얼마 전에 그 복귀를 해가지고 그 뭐죠 이군말 마이에너지 예 마이에너지 그거를 이제 나름대로는 열심히 탔는데 성적을 못 냈거든요. 요걸로 한번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빅밴드가 지금 말 상태도 좀 굉장히 올라와 있고요. 상대 마필들에 대한 뭐 명문천하라든가 퀸웨이라든가 이런 말들이 생각보다는 상태가 썩 좋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10번 마하나임 저도 동의를 합니다. 임 의원님 얘기에 9번 마 빅밴드를 저는 한 방으로 강하게 좀 추천을 드리겠고 과연 임 의원님이 보시는 말이 어떤 말일지 공개는 안 해드렸지만은 어쨌든 임 의원님의 한 방 강한 승부로 메인 승부로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7월 13일 1호 경마 4경주입니다. 1300m 국내산 육군 9마리가 출전하고 있고요. 지금 보면은 이제 아리까리해요 편성이. 용왕시대 과천제 얘네들이 지난번에 이제 3등 4등 해가지고 그나마 좀 보이는 상황이고 나머지 말들이 뭐 없나 뭐 이렇게 볼만한 그런 편성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3경주 메인 승부가 성공을 했다면 개인적으로는 4경주 연타 승부, 엎어치기 승부로 한번 들어가 볼 만한 기대치 메리트가 있는 경주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지금 뭐 충마 하나는 공개를 하겠습니다. 웬만하면 올 것 같아요. 이번에는 그게 바로 9번마 과천제일입니다. 상당한 능력을 갖고도 매번 늦발을 하고 있습니다. 늦발 때문에 능력발휘가 안 되고 있는 능력발휘를 못 지키고 있는 게 9번마 과천제일인데요. 요번에는 뭐 주로조교보다 발주 연습을 더 많이 할 정도로 발주에 공을 들였고 또 혹시 몰라서 끝번 신청까지 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끝번 신청의 의미는 발주기 안에 들어가서 딴짓거리 하기 전에 바로 나오자 이 의미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들어가서 바로 나오자라는 의미.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진짜 발주에 공을 들였고 최후의 또 보루로 끝번 신청까지 하면서 의욕을 보이고 있다. 늦발만 하지 않고 제대로만 나온다면 이번에는 온다라는 기대감은 저는 당연히 9번 과천제에 있습니다. 그래서 9번 과천제를 제가 충만한 말씀을 드리고 그것에 하고 나서 좋아지는 한 말이 있습니다. 보여지는 인기마가 아니고 안 보여지는 인기마인데 그것에 하고 나서 이번에
확연하게 좋아진 그쪽으로 한번 연결을 시키는 연타 승부처럼 한번 준비를 하겠습니다. 거세만 딱 두 마리밖에 없어요. 스마트 에어하고 삼성은. 아 그래요? 네. 두 마리가 다 좋아요. 스마트 에어죠? 두 마리 다 좋아요. 네, 스마트 에어가 좀 좋아졌더라고요. 과천제일은 맞아요. 지금 목요일날 발주 나오는 거 봤는데 굉장히 좋고요. 용왕시대가 지난번에 아무래도 이제 망아지다 보니까 따라가면서 페이스업에 제대로 좀 실패를 했던 것 같은데 더 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용왕시대 이번에 이제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제대로 타 주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번 용왕시대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7월 13일 1호 경마 5경주입니다. 1300m 국사군 14마리 출전합니다. 대성가도 이미연님의 얘기가 맞았어요. 지난번에. 네. 대성가도가 계속 조교 때 좋았는데도 못 오더니 지난번에는 결국 박조혁이가 생각하는 전개대로 갔어요. 안쪽에서 갇혔는데 결국 올라오더라고요. 결국 농본혜택, 장산지조, 스트롱필드를 다 제껴내고 입상을 했는데 이번에 좀 외곽이 더 유리한 거 아닙니까? 네, 당연히 외곽이 더 유리하죠. 또 걸음발이 있고 주폭이 있는 말이고 힘이 있는 말이라서 뭐 저는 얘는 뭐 또 온다라는 뭐 강력한 믿음은 뭐 그대로고요. 후차권에서도 11분만 정상미르 지난번에 1800 첫 도전임에도 불구하고 역시 힘으로 뛰는 말답게 장거리를 돌려내더라고요. 뭐 오경환이하고 딱 그 어떤 그 매치가 됐죠. 그 전까지는 다른 애들 타면서 말의 스타일과 기수의 스타일이 맞지 않았는데 힘으로 뛰는 말, 힘으로 몰아붙이는 기수 딱 매치가 되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열한합 정상미를 당연히 같이 보고 있습니다. 정상미르가요. 근데 이번엔 선두권 전기가 조금 어렵지 않겠어요? 블루테리엇 있고요. 안쪽에 단디디에고가 있고 6번 예당이 있고 8번 세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 그리고 외곽에 또 누리왕이 있는 게 또 결정적이거든요. 그래서 정상미르가 전개가 좀 꼬일 가능성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꼬일 가능성이 있죠. 꼬일 가능성이 있는데 일단 인기마 쪽에서 본다면 당연히 먼저 봐야 되고 또 조금 꼬인다 치더라도 그러니까 뭐 제배당에 때려 박자라는 제가 의미로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게 아니고 인기마로서 뭐 방어든 주력이든 선택을 할 때 꼭 안고는 가야 되는 말이다. 또 설령 전기가 꼬여서 밀리더라도 워낙에 힘이 좋은 말이고 또 힘이 좋은 기술이기 때문에 시조인과 밀어붙여 준다면은 아무튼 인기마 쪽에서는 가장 앞서 있다. 알겠습니다. 대성가도가 추천마죠? 네, 그렇습니다. 저는 예당 추천마로 갈게요. 예당을. 대성가도가 아니라. 대성가도의 능력은 직전에 확인이 된 건 맞아요. 또 외곽이 더 유리하고. 근데 예당도 지금 굉장히 좋아져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추천을 드렸었죠. 그리고서 지금 2달 만에 나오기 때문에 긴가민가 하실 것 같은데 지난번보다 훨씬 좋습니다. 예당이. 그리고 특히 앞선이 두텁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 앞선을 장악할 마필은 6번마 예당이라고 판단을 해요. 6번마 예당을 저는 놓고 갈 마필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7월 13일 1호 경마 6경주입니다. 1300m 혼합 3군 12마리가 출전합니다. 정상 스카이가 지난번에 선행 가서 소금꽃을 7마신 이겨서 뭐 강한 인기를 얻을 것 같고요. 여기 이제 섀도우 폭스와 탱크, 황금 가속, 라이트닝 이글 이런 마필들 인기를 얻을 것 같은데 어떻게 정상 스카이 인정을 해도 될까요? 네, 인정해야죠. 혼합 3군에 뭐 뛴다는 애들이 한 마리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애들이 지금 국산마로 거의 채워주다시피 하고 있고 또 국산마들이 나름대로 좀 의욕을 보이고 있는데 뭐 그런 상황까지 감안한다면 미국산 3세 순말 지난번에 소금꽃을 7마신 차로 돌려버렸던 괴력 공백 이후에 완전히 컨디션을 찾았다라는 느낌이 판단이기 때문에 7번 정상 스카이는 당연히 인정입니다. 예, 박조혁이는 여기 6경주 메인 승부처로 지금 선정을 하고 있는데 정상 스카이가 아닌 다른 마필을 강하게 놓고 때립니다. 이유는 역시 새벽 조교고요. 정상 스카이를 후착으로 돌려놓는 이유도 역시 새벽 조교입니다. 여기에 붙여 때릴 한 방도
정상 스카이가 아니라 다른 마필로 공격적으로 좀 때릴 생각입니다. 제가 그 놓고 갈 충마에 대해서는요 정확하게 그 조시 파악을 하고 있어요. 들어올 때는 추천을 드리고 안 들어올 때는 다 잘라드리고 있어요. 그 말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정임기수가 기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메인 승부 강하게 한번 때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7월 13일 1호 경마 7경주 1400m 국내산 2군 13마리고요. 7번 영산투가 새벽에 보니까는 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뭐 폭발력이 진짜 좋더라고요. 인정하시죠? 이건 뭐 저기 안 봐도 인정이 들어가니까. 뭐 다 경마 한 일주일만 하면은 이게 충마라는 거는 다 눈치를 챌 것 같아요. 영산투를 제외한 나머지 후착 접전인데 후착 추천만 한 마리씩만 여기서는 추천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근데 참고적으로 영산2는 이제 이번에 우승하면 1군이잖아요. 뭐 다음에 설명을 드려도 될 것 같은데 1군에서도 뭐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기승기수의 어떤 판단 참고적으로 전달해드리고 제가 이게 노림수 말이 하나 있었는데 5번 썬기어입니다. 예, 코리안 더비 이창마, 2번 정상비마, 그리고 스포츠 서울의 이창마, 12번마 클리람 스피드 이런 애들이 인기를 모으면서 5번마 썬기어는 상대적으로 인기도에서 밀리겠습니다만은 최근 들어서 뭐 좀 가장 좀 완성도가 올라왔다라는 느낌이고 또 그리고 워낙에 또 안 말이긴 합니다만은 근성 덩어리인 어떤 기량까지 보이고 있고 그래서 복병, 그러니까 배당마로 7번에 붙여서 좀 덜 팔리는 말 중에 한 마리를 추천드리자면 5번 썬기어를 배당마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썬기어도 많이 팔릴 것 같은데. 아 그런가요? 예. 좀 덜 팔리죠. 어차피 다 빨갱이들이에요. 영산 놓고 2번, 3번. 이게 많이 팔려버리면 9번, 메리트는 12번까지 없고 팔려버리면 메리트 없고. 다 빨갱이죠. 5마리 정도는 그렇게 형성이 된다고 보는데 어차피 뭐 팔리든 안 팔리든 여기서는 뭐 두 방 이내로 압축을 해야 되는 경주니까 제가 한 마리씩만 말씀을 드린 건데 9번마 천년지기를 박정혁이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59kg이라는 부담 중량에서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박현우도 59kg 부담 중량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많이 끌고 온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었어요. 근데 그게 이유가 뭐냐면은 천년지기라는 말이요. 예전에 그 지구력이 부족하고 했던 그런 모습을 보였을 때 왜 그랬냐면은 이게 다리, 그러니까 도비가 높다고 그래요. 흔한 말로, 그러니까 앞다리를 높이 드는 그 버릇, 전형적인 이제 그 망아지 티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걸 벗어나지를 못했는데 휴양 이후에 그게 사라지면서 쫙 깔리면서 지금 걸음이 나오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천년지기는 지금 걸음이 계속 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박현우 기수라고 해도 여기서는 좀 강하게 보셔야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7월 13일 1호 경마 8경주입니다. 1400m 혼합 2군 11마리가 출전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승군전에 10번마 이스트 글로리와 휴양을 하고 돌아온 8번마 비컬린 이런 마필들, 기존 마필들 중에서는 2번 클리어 샌딩, 직전에 입상을 했던 3번 빅파워, 안쪽에 라이언 특급, 9번 천년유산, 여기 이제 삼정 타이거 이런 마필들 간의 접전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9번 천년유산입니다. 제가 가장 먼저 보는 말은요. 왜냐면 지난번에는 선역기 심하진 않았습니다만 감기로 인한 선역기 때문에 출전 공백을 갖고 나왔고 또 얘가 잘 못 뛰는 경주 거리였습니다. 1800m. 근데 이번에는 정상 주기의 상태 완전히 회복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얘가 가장 잘 뛰는 거리 1400m 나왔기 때문에 저는 9번마 천년유산을 가장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혼합 2군에 지금 인기마 접전 경주 판단이 되는데 9번마 천년유산을 추천을 해주셨고요. 박정혁이는 휴양마를 추천을 드릴게요. 8번마 비컬렌입니다. 이제 아마 덜 팔릴 거예요. 지금 휴양을 뭐 끝난
6, 7개월을 휴양을 했기 때문에 더 빨리 됐는데 이 능력마요. 12월 8일 날 바로 천전유사를 이겼었고 이 컬린이라는 그 자마가요 앞으로 우리나라에 못 들어올 거예요. 제가 볼 때 너무 비싸가지고 그만큼 혈통적으로 굉장히 기대치가 높은 말입니다. 빅컬린. 그러니까 지금 뭐 마땅한 큰 이상이 없는데도 지금 휴양을 시킨 거를 보면 이 말을 이제 얼마나 아끼는지 그리고 휴양 후에 지금 조교 모습을 보니까 이 말이 얼마나 그 관리가 잘 됐는지를 알 수가 있었고요. 4주간 충분히 조교를 했고요. 제가 그 말씀드렸죠. 구조의 문세영 조합 거의 뭐 8, 90% 승률이다 그랬는데 지난주에 많이 피크를 타고서 문세영이가 물을 한번 먹었거든요. 이쿠야스한테 마지막에 비컬린 아마 진짜 사력을 다해서 열심히 타줄 겁니다. 남기태 마지막 마필 8번 비컬린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7월 13일 1호 경마 구경주입니다. 1800m 국 3군 9마리가 출전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점배당 팔리고 부러졌던 포에버 대물과 으뜸누리가 같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과연 실력인지 그리고 이제 안쪽에 2번 우아등선이라든가 6번 MJ포스 4번 아라제일 이런 마필들 도전 마필로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7번마 포에버 대물은 지난번에 유승환이의 과욕으로 입상에 실패를 한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영산투를 한번 이겨보겠다고 초반부터 과욕을 한 겁니다. 뭐 제가 개인적으로 그냥 겐또로 이렇게 방송을 이게 언급을 드리는 게 아니고 실제 상황이에요. 영산투를 한번 이겨보겠다고 초중반에 오버했던 것이 페인이다. 도저히 못 이길 말을 유승환이가 과욕으로 부렸던 겁니다. 자 이번에는 뭐 대가리죠. 뭐 편안하게 타든 뭐 서둘러 타든 뭐 완전 대가리 맞고. 지난번에 그 포에버 대물이 초반 초중반에 어깨에 힘이 들어가면서 어부지를 얻었던 게 9번 으뜸누리인데 이번에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 이긴다의 한 표예요. 9번이 7번을 절대 못 이긴다의 한 표입니다. 한 표고 2번마 우하등선이 이번에 지금 장거리를 또 나왔는데 지난 5월 3일 날 장거리에서 걔 졸전은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당시에는 뭐 저교도 대충 하고 타는 것도 대충 탔던 상황이어서 의미가 없고 이번 1800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의미냐면 이제 8월 20 며칠인가요? 8월 10 중순 되면은 코리아는 오크스가 있죠. 오크스가 있는데 지금 52조 김동균이 입장을 생각으로는 여기에서 1800을 한번 뛰어보고 적응력 내지는 잘 뛰어주면 오크스 출전까지도 고민해 볼 정도로 지금 어떤 그 검증 차원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아무리 조경호가 탔어도 무조건 갈 것 같아요. 무조건 이빠이 승부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조경호가 탔어도 이건 승부가 걸립니다. 그래서 이번 뭐 우하등선의 어떤 그 변화 가능성까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김동균 조교사랑 개인적으로 뭐 아니요, 그냥 그럴 것 같다 이 말이에요. 친하세요? 그럴 것 같다고요. 별로 안 친해요. 별로 안 친해요. 혹시 친하면은 오코스 나가도 된다고 전해달라고. 아니 박의원이 그 마사의 해설 방송이 해설 여인이니까 네. 만나면 이야기하세요. 네, 그래요. 우하등선이요. 이번에 보니까요 말이 뭐 굉장하더라고요. 사실 뭐 세게 봤단 말인데 5월 3일 날에는 제가 잘라드렸죠. 지금 그 임의원님 얘기대로 장거리 준비가 전혀 안 된 상태에서 출전을 했었고요. 이번에는 포에버 대물도 이길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좋아져 있습니다. 여기는 뭐 그쵸? 우하등선만 잘 띄워주면 한 방이죠. 잘 띄워주면 한 방인 것 같아요. 다른 게 있나요? 없어요. 아라제일? 아라제일도 좋아요. 사요. 예, 여기서는 저는 우하등선 요걸 오히려 놓고 가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뭐 포에버 대물이 유승환 기수 얘기대로 지난번에 너무 내가 욕심을 부려서 능력을 다 못 쓴 것 같다. 이게 만약에 맞다면은 이번 7번으로 들어오겠죠. 근데 어쨌든 변수가 있다면은 7이 부러졌으면 부러졌지 2는 정말 좋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조교로. 그렇죠. 예, 7월 13일 1호 경마 10경주입니다. 1800m 국내산 1군 14마리가 출전하고 있습니다. 1번 마이데이, 3번 매직라이트, 6번 구만석이 다시 붙었어요. 다시 붙었고 여기 이제 금화챔프라든가 금성이, 늘 푸른 청룡 이런 마필들이 도전권에서 호진이 돼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 정말 좀 아쉬워요. 왜냐면 13번 뭐 금화챔프를 부담 중량을 한 1kg만 줄여줬어도 좀 확 믿고 좀 들어갈 수가 있겠는데 지금 다른 말들 6번 구만석은 부담 중량이 59kg 500g이 올라갔고 그런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뭐 좀 떨어진 느낌은 듭니다. 구만석이 올라갔기 때문에. 근데 이 금화챔프라는 말 자체가 이제 6살입니다. 6살. 나이를 먹을 대로 먹은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말의 부담 중량하고 상관없이 오로지 자기 부담 중량에 좀 영향을 받는 그런 스타일이 돼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아쉬운데 13번 금화챔프 좀 아쉽다 이 말씀을 드리고 6번 구만석이 저는 여기 500g 더 늘었어도 구만석의 원래 능력이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판단이기 때문에 6번만 구만석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마이데이입니다. 마이데이. 지난번에 전개를 하는 걸 보면요, 마이데이가 질 수밖에 없는 전개를 했어요. 이상혁 기수가 분명히 잘못 탔습니다. 물론 이제 흙을 안 맞추는 게 유리하기 때문에 마이데이를 이제 외곽으로 돈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면서 무리가 많이 됐거든요. 지금 이번에 보니까 명수제하고 인천의 비전 이런 마필들이 레이스를 주도할까요? 저는 마이데이가 주도할 거라고 봐요. 중간에 넘어가서라도 주도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얘네들이 사이즈가 안 되는 애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선두권은 마이데이가 장악을 할 것이고 구만석이나 금화챔프가 지금 아까 좋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부담 중에 너무 높아요. 그래서 저는 이 경주는 마이데이를 놓고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상태도 아주 굉장히 좋습니다. 마이데이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1호 경마 10경주까지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1호 경마가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얘기하다 보니까 상당히 좀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들도 많은 기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